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가지고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대 박상인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명지대 김두월 교수님을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철도과장 을 연결을 해서 인천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GTX B 사업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와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뭐 33개, 32개 사업에 68조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신청했던 게 그랬고 근데 실제 결정된 거는 23개 사업에 24조 원 규모. 일단 외형적으로는 많이 줄어서요. 뭐 이런저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정부에서 탈락 여부에 대해서 기준 세 가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더니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서 선정했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규모를 조정한 거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비판 여론이 별로 없었으면은 그 처음에 얘기했던 32개 정도의 그 신청 사업들 그다음에 68조 가까운 사업 중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이 국가 균형 발전, 신속 추진 가능성,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요청한 사업이 요 뭐 등등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을 아예 배제했다는 뭐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어서. 이 기준은 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뭐 국가재정법상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있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른다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면 32개 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또는 이 기준 사이에 어떤 가중치를 둬서 이 사업은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도 면제를 하면서 최소한 선정 기준이 세 가지였고 이렇게 선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더더구나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지역에서의 반발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무마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건 이따가 인천광역시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뭐 포함을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일부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 쪽에 그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또 됐거든요. 근데 비슷한 그런 그 철도망 중에서 그 수원 쪽에서 요청을 했던 그 신분당선이죠. 그 연장은 또 탈락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면은 정말 말씀하셨는데 양쪽에서는 좀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탈락 지역이나 사업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앞으로 대국회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예타를 도입한 목적 중에 하나도 무분별한 재정 사업을 막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국회 예산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였는가라는 데 상당히 저는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선정 기준도 사실은 좀 그렇고 디테일한 그 이유도 설명을 못할 정도로 좀 시급하게 그러니까 약간 서두르게 진행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오늘 부총리가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냐,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균형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이런 식으로 빨리 급속하게 할 이유가 없죠.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10년 계획이라고 말을 하면서 급박하게 빨리 예타를 면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은 설명의 순수성, 설명의 그 논리성에 상당한 결점이 있다. 결국은 정치적인 선거 사이클에 맞춘 예산 집행 또는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비판 중에 또 하나가
과거 정부처럼 이제 토건식, 뭐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제 SOC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을 통해서 뭐 고용 창출 또는 이제 지방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또 있더군요. 맞습니다.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요. 과연 그 이전에 비슷한 토건 사업 했는데 균형 발전에 얼마나 이게 기여했는지 그렇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큰 기여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평가도 없이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될 긴박한 우리 경제 사정인가? 지금 경제 좋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작년에 경제 체질 바꿔서 원래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도 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지 전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됩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거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이런 식의 어떤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 이제 SOC 관련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 대규모 토목 사업들인데 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네요. 장기적인 효과 거의 없고요. 단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건 있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업들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그 손실을 나중에. 누가 부담하느냐? 공기업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적으로 빚더미에 얹게 하는 사업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엄밀히 치밀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고 정말 10년을 내다보는 국가지 대결에서 지방자치 그걸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졸속 사업 진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이랑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앞서 이번에 GTX B 노선 5조 7천억짜리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지자체 입장, 그러니까 이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지역 쪽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인천광역시 철도과장으로 계신 조성표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성표입니다. 일단 일단 인천시 입장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 GTX-B가 탈락을 했지만 네. 우리 인천시는 정부 결정에 동의합니다. 예. 그 이유는 예. 오늘 발표 내용에 보면 작년 12월 19일 날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예.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GTX-B는 올 안에 예타를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리고 GTX-B가 비록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만약에 예타 면제를 해준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을 무리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받은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BC 향상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연내 예타 통과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GTX B 노선은 2014년에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를 작년에 발표하면서 이 GTX B 노선이 들어가긴 했는데 올해 말에 간다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2014년에 그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GTX, ABC 세 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BC값은 0.84이고 GTX B만을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0.33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세 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무엇보다도 BC값이 낮게 나와서 세 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고 가장 사업성이 좋은 GTX A만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그 생활권 광역화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제로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거리 수송수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수도권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GTX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GTX-B가 된다면 우리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3분, 청량리까지 27분에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시민의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올해 말에 타당성 조사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조성표 철도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박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이게 해당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좀 그렇더군요. 뭐 지금 수용한다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뭐 수도권을 왜 차별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마치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의미가 좀 변질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대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면제를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비합리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해서 억울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만든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으세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재무성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재무성은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는 거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재무성이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사업은 민간이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 국가에서 하는 SOC 사업은 보통 재무성은 1보다 작은 경우인데 경제성이 1보다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수입 플러스 뭐냐면은 외부 효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방 어느 뭐 지역의 뭐 경기가 좋아진다든가 그렇죠. 고용이 창출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지방 균형 발전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책 평가를 추가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예를 들어서 0.8인데 이건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이게 재정법에 사실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예타 면제 사항은 정말 경제위기 같은 긴급한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같이 이 조항을 온 함령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정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 낭비 비효율적이 많았기 때문에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도 500억 이상 국가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면 예타를 받도록 바꾼 겁니다. 그 정신과 그 상황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당황스럽고 참혹한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이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말씀이셔서 전체적인 일단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박 교수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과 관련된 예산 낭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예고된 대로 명지대 김도열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을 좀 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김도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1990년대까지 대규모 공공사업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추진하는 데 따라서 생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를 하지 않고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고 세금을 쓰겠다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제 미리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추측해서 하는 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경제성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낭비였던 그런 우려가 정말로 없는지를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 확실하게 알기가 아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완벽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개선을 해왔고 앞으로도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대안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제도를 그냥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면 교수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경제성 평가와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재무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성을 모두 반영해서 결과를 내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성만으로 어떤 그렇죠. 대형 공공사업을 평가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 지적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그 불만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더군요. 너무 경제성에만 치중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보완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예비 타당성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사회적 편익의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균형을 위해서 가중치를 주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개선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사실은 좀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주대 김도울 교수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만 가지고 또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과 또 소모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란 뭐 이런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반발 이런 식으로 또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할 만한 어떤 대책, 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 예타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면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을 국회 과정에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국회에서 국회가 선거를 의식하고 지역구 예산을 의식해서 정말 얼렁뚱땅하게 부안해동한다면은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오히려 총선에서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국가재정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예타 없이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놓은 거 이거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이것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보고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바꿔야만 이런 면제 조항이라는 좀 추상적인 이 면제 조항을 악용한 과거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제도를 특히 면제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니까 제도의 취지를 살려면 이런 면제 조항 같은 이런 예외 조항들을 최소화해서 좀 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고요. 자칫 국회에다 맡긴다가 고향에다가 생선 맡기는 꼴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국회의원들의 결정은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